은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진짜 은희는 백현우였음. 갑자기 현우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혼만 좀 취소하면 어떨까? 비자금이 그곳에 있을까? 12회 이혼 취소 좀. 아직은 두려운 혜인, 만대의 죽음으로 상황 역전될까? 병 때문에 은성을 현우로 착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혜인. 은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혜인아. 혜인이 은성의 차에 올라타는 걸 목격한 현우가 뒤쫓았고 차로 가로막았다. 혜인이 내리려 하자 현우로 착각해 따라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놀랄 텐데 괜찮겠냐는 은성. 결국 혜인은 현우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가던 길이라 거짓말한다. 그래서 현우는 같이 가겠다 하지만 은성은 초대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사정을 모르는 현우는 은성의 차를 타고 멀어져가는 혜인을 아련하게 바라보고 현우가 방심한 사이 은성의 사주를 받은 편사장이 나타나 현우의 뒤통수를 가격한다. 그리고 편사장은 현우를 차에 묶어둔 채 번개탄을 피워 자살로 꾸미려 준비했다. 편사장의 보고를 받은 은성은 기뻐하며 혜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데 할아버지만 뵙고 갈 거라며 혜인이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자 은성은 자신이 공경에 빠뜨리고 도와줬다는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 한다. 은성은 가족들끼리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에 방문했던 혜인이 개물림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구해준 아이가 자신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더 앞선 인연을 밝혔다. 널 그 사고에서 구한 게 나였어. 같은 시각 현우가 어릴 적 수영을 잘해서 물에 빠진 아이도 구했었단 얘기를 보내가 선아에게 하는데 진짜 은희는 백현우였음. 널 만난 것도 널 좋아한 것도 다 내가 먼저였어. 윤은성은 그냥 거짓으로 정철된 인간. 할아버지를 만난 후 무슬이와 기싸움까지 하고 집을 나선 혜인은 기억의 혼동으로 정문을 찾지 못해 혼자 헤매이는데 갑자기 현우의 모습이 보였지만 또 은성을 현우로 착각한 것일까봐 쉽사리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현우가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도 현우가 맞냐 물으며 손길이 닿는 걸 꺼려했다. 하지만 달달한 눈빛과 말투만으로도 금세 현우임을 알아차리게 됐고 CCTV로 혜인을 찾던 은성은 죽었다던 현우가 혜인과 있는 걸 보고 분노한다. 분명 편사장이 처리했다 했는데 어떻게 된 일? 현우는 편사장이 주사를 놓기 직전 윤은성이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라 했고 은성이 당장 돈을 주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나중에 주겠다 연락을 끊어 편사장이 돌아선 것이었다. 돈으로 맺어진 얕은 관계인데 돈을 빨리 안 주면 신뢰는 얇은 유리 수준. 현우는 자신을 죽이면 부동산 사기범에서 살인자가 된다며 편사장을 설득해 범행을 포기시켰다. 명석한 머리로 죽을 위기도 벗어난 현우는 혜인이와 다시 알콩달콩. 난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 당신이랑 만나고 싶은데 넌 혜인이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매번 그냥 이용당하기만 하잖아. 그걸 몰랐던 적 없어요. 이용은 어머니한테도 늘 당하고 살았어서 혜인이를 보내고 망연자실해 있던 은성에겐 그를 생각하는 건 자신뿐이란 듯 쓰리가 나섰다. 못살게 굴던 보육원장이 죽은 것도 학대하던 양부모가 죽은 것도 우연인 것 같냐. 무슬이의 말은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는겨. 난 내 아들을 방치하지 않았어. 수철이를 버리고 떠난 다혜에겐 건우의 친부인 듯한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본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다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수철은 모자라도 착한 남자였지만 저놈은 폭력도 막 휘두르는 나쁜 놈이었기에 그레이스 군은 지난밤 현우가 집에 들어가게 도와준 걸로 덜미가 잡히고 살아남기 위해 현우가 알아낸 비자금이 집에 있다는 정보를 스리 은성 쪽에도 흘렸다. 혜인의 선택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자신이란 말에 용기를 얻어 고백하는 현우. 이혼 취소 좀. 결혼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혼만 좀 취소하면 어떨까? 반품해. 지금은 안 돼. 하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혜인의 답은 거절이었다. 납득하지 못하는 현우의 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단 걸 알린다. 내가 윤은성을 당신인 줄 알고 따라간 거야. 당신을 못 알아봤어. 말했지. 다음 단계가 오면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그게 좀 빨리 온 것 같아.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백현우가 맞긴 할까? 이게 꿈 아니고 현실이 맞아? 이제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런 약속도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아가씨 전쟁 나면 우리 집 와. 우리 집에 방공호가 있거든. 혜인은 잠시 만나고 온 할아버지가 방공호 얘기를 했다며 집에 있는 숨겨진 공간 패닉룸에 비자금이 있을 것을 의심했다. 그리고 은성도 예전에 수철이 했던 얘기를 떠올리며 집안에 숨겨진 패닉룸 찾기에 나선다. 한편 다혜는 폭력의 모식에 도망쳐 수철을 찾는다. 훔친 불상과 일부 재산을 돌려주러 온 거라 했지만 수철은 다혜를 붙잡는데 가족들이 반대해도 건우가 자기 핏줄이 아닌 걸 알아도 수철은 내 아내, 내 새끼라고 둘을 감쌌다. 미처 예상을 못했어. 네가 이렇게 날 소중하게 대해줄 줄은. 그래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같이 사냐며. 다혜는 떠나겠다 했지만 수철의 뜻은 확고했다. 난 살아야겠어 너랑. 가봐 어디든. 나 지구 끝까지 따라갈 거니까. 모자라 보여도 자신의 사람들 지키기엔 진심인 상남자 홍수철. 현우는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혜인에게 주려던 반지를 정말 반품하려 했지만 현우 몰래 반지를 껴보다 딱 걸린 혜인 키읔키읔키읔. 혜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부끄러웠고 현우는 반품 안 해도 되겠다며 좋아했다. 본의 아니게 현우 들었다 놨다 하는 혜인. 집안에 비자금이 숨겨진 걸 알게 된 현우와 은성은 양문형 엘리베이터에 비밀이 있다는 것까지 추적해내는데 이제 진짜 시간 싸움. 그 사이 잠깐 기억이 돌아오는 걸 모슬이에게 들킨 만대는 현 상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위임장의 효력을 없애는 게 최선이란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무슬이와 윤은성이 만대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치료를 하지 않고 있어 감금이라 주장하며 집에 쳐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살피려 했던 가족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전 부고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됐다. 이후 장례를 치르며 집에 들어서게 된 가족들은 엘리베이터에 숨겨진 버튼을 찾아 양방향 문을 여는데 성공하는데 비자금이 그곳에 있을까? 윤은성도 엘리베이터를 살폈기에 털렸을 가능성도.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